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현지 활동까지 오늘 안건 심사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 발의 안건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1건,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의원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검토 보고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덕 의원님 등 39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대표 발의자인 박춘덕 의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 현지 의정 활동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해 주신다면 박춘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우리 위원회 우기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기수 의원입니다. 예, 오늘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께서 소관 사임의 현재 활동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공동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동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입니다. 예,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으로 열린 의정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43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부속 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시설로서 의무실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월 401회 임시회의 기간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경상남도가 조례 정부의 목적으로 제출한 경상남도 부속 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타 시도와 달리 부속 의무실 상근 인력이 없어서 평소 상비약 직업마저 원활하지 못해 이용자 불편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가 부속 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안부터 제출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의지가 전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후생복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부속 의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이후에 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사임이 의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부속 의무실 운영 조례는 1968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애초 부속 의무실의 질병 진료 기능은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부속 의무실 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경기, 강원, 경부, 경남도 4개의 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에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속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실 기능이 축소된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부속 의무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생복지시설에 의무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2조의 3호입니다. 둘째,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준용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의 건강정진시설로서 의무실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402회 임시의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 심사를 통하여 의무실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보험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우기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드려야 할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기수 의원님. 하나만 질문해도 되겠죠? 다른 건 아니고요. 사용자인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만 궁금합니다. 예, 공무원들의 지금 의견도 있었고 또 사실적으로 좀 이게 내용 그대로 의무실이 없어지면은 공무원들 건강 정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님 등 27분의 의원님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계현 의원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 현지 의정 활동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현지 활동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유계현 의원님 대신 우리 조현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인신 의원입니다. 유계은 의원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은 의원을 비롯한 2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호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가 전국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받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에는 피해 예방, 치유, 지원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현신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용범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강용범 의원님이 경제환경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태현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범 의원을 비롯한 23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강력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 규모로 행정, 재정적 자치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창원, 수원, 고양, 용인 4개시는 2022년부터 특례시의 지위 및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만의 권한이나 특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인구 및 규모 등에 따른 차별화된 행정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 체계 구축과 특례시의 권한 및 사무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이양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수반되는 재정과 조직상 특례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특례시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도시로서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백태현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드려야 할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세 일부분이 그러면 시세로 전환이 되는데 이번에 소방군 지역 자원시설세와 같이 변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또 다른 도세가 시세로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염려스러운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부에서의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오늘 대정부 건의안에 이게 보면은 그 내용에 기존 그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관한 그 특별 그 법이 그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 저희가 아니라 이거 창원시가 그 특례시가 될 때 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등에 그 등에 관한 특별법 그 규정과 같이 그 맞추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니까 오늘 그 대정부 건의안은 빨리 그 법을 제정해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창원시에서는 그 창원시에 의해서는 이게 대정부 건의안이 똑같이 된 걸로 그 사료됩니다. 예, 한상현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공유재산 현장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도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41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역정책과의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두 번째 경상남도의회 총무 담당관실의 경상남도의회 청사 정축, 세 번째로 회계과의 진주시 지편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의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은 당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도의회 심의 의결을 특하였으나 지가 및 건설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부지 및 건축 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 규모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총무 담당관실의 경상남도의회 청사 정축건은 당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도의회 심의 의결을 특하였으나 건설 자재 단가 상승 및 연면적 증가 등 사업 규모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회계과의 진주시 지편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건은 진주시 지편면 신당리 18-2번지 매각건으로 우리 도가 1969년 12월 12일에 취득하였으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2008년 12월 2일에 용도 폐지된 일반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가 국화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상 대부 기간 내에 매수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으로 진주시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건은 토지 57만 585제곱미터, 건물 76,350제곱미터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은 당초 총 사업비 1,836억 원에서 2,533억 원으로 69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부지 조성비, 건축비, 시설 부대경비 등 건축비 및 시설비가 당초 1,413억 원에서 1,906억 원으로 493억 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됨에 따라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남도의회 총무 담당관실의 경상남도의회 청사 정축건은 현 도의회 청사 뒤편 운동장 부지에 건물 3,570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하여 정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건은 당초 사업비 87억 1,900만 원에서 156억 3천만 원으로 69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79%가 증가됨에 따라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처분재산 현황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진주시 지편면 신당리 18-2번지이며 면적은 8,049제곱미터로서 지목은 전이고 대장가액은 약 7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의 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되며 매수 신청인은 진주시장이고 매각 방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계획은 유인물 1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그 전문 의원님 검토 보고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정책과장 윤동전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 설계 보상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인데 당초 설계 보상비가 268억에서 534억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사항 346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재개열 등으로 인해서 현재 소유권이 도 소유권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토지 이외에 물건, 지작물, 영업, 영농 등에 대해서 883건 중 603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영농 송실 202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수용 재개이 가능한 나머지 78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 실제 보상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 용지 보상비를 산정할 때 201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가 변동률 그리고 기재부 훈령에 따른 보상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268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것은 지금 2018년도에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우선 기준으로 해서 상승 예상 비율을 추정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감정 평가 금액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 2015년부터 해당 부지에 농업기술원이 이전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행정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기대 심리에 의해서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에도 가격 상승분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토지 보상비가 그동안에 많이 산정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업소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용 재개를 신청이 78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2차 수용 지작물하고 지작물에 대한 것입니다. 예, 지작물. 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그게 이제 수용하기 전에 했던 분들하고 수용한 거하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까? 그 수용 이제 협의할 부분하고 네. 수용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감정 평가로 다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인데 일단
감정평가로 협의를 하고 감정평가를 금액을 가지고 수용재결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했을 때 그 금액이 대체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크게 협의할 때하고 수용재결이 일어나서 금액하고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그죠? 예, 나중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라갈 소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협의하고 수용 재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수용해가지고 거기서 또 반발을 하게 되면 예. 또 우속으로 뭐 소송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길 것 같습니까? 지금도 일부 저 소유자분들께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있는 것이지 크게 대다수가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은? 쟁점이 되면 현재 토지 보상비를 올려달라는 게 대체적으로 쟁점입니다. 쟁점인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계산할 때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주변 토지 거래 가격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참고하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는 그 실거래 가격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의 심리가 더 높게 받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임철규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와, 하세요. 예. 한상현 의원님 이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질의가 아니라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질의를 하고 변경을 요청한다고 해서 네. 변경할 가능성이 아까 현지에서 없다고 대답해 주셨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 자체는 사실 저희들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거고 계획 내용도 다 변경돼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지적 사항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해서 변경할 수도 없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토 과정이라든지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소지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조그만 부분밖에 지적할 사항이었고 아마 저희 위원장님이나 다른 선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참고사항 할 정도면 의회가 왜 필요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회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용철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3페이지 보면은 지금 사업비 변경 부분에 지금 현재 이제 기타비가 이제 52억이 늘고 예비비가 62억이 줄었습니다. 증가 이유하고 감소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예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55억에서 9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타당성 제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변동폭이 클 때 예비비를 많이 주고 변동폭이 작을 때는 예비비를 작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10%를 예비비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보고서 활용 가능한 단계에서는 5%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타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은 기타비는 실질적으로 사업 관리 대가, 위탁 수수료 등이고 이사비, 감정평가비, 제세 공과금, 급 이런 게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타비는 증가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예비비 자체가 급한 거나 이럴 때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감소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작다고 봐와서 그래서 예비비가 계속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시 설계가 활용이 가능한 단계에서는 예비비 자체는 아예 편성을 못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튼 그 아까 현장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그 증가된 부분 중에 가장 예산을 좀 그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지 조성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가장 근거리에서 좀 예. 토지장을 좀 마련해서 예, 예. 효율적인 부지 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인근 시군에서 시군과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전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백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현 의원입니다. 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이게 우리 그 농업 기술원이 면적이 몇 평입니까? 네. 약 7만 3천 평 정도 되죠. 평으로 치면은. 예, 현재는 그래갖고 예, 예. 옆에 이제 예. 동물위생 시험소까지 합하면은 그 한 7만 한 6천 정도 되겠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거는 약 그 이제 평으로 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평으로 하면 약 17만 2천 평. 예. 이 정도가 실제 그 어째서 이렇게 갑작스레 많이 그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우리 계획을. 우리 농업기술원의 과장님. 예. 예,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황경현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존 저희들 한 7만 6천 평 정도 규모는 30년 전에 저희들이 진주시 소재 칠암동에서 초전동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구 기능들이 굉장히 그 분야도 많이 늘어났고 사실은 그 이전 초기만 해도 원예 분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벼농사라든지 밭농사가 중요하던 그런 시기에 그 필요했던 면적인데 그 뒤에 원예 작물, 원예 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우리 또 경남이 시설 원예 그 수출 농업이 굉장히 성행하면서 그런 그 부지 필요 면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굉장히 협소해서 저희들이 사실 하고 싶은 연구를 그렇게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아열대 작물 같은 아열대 가수 또 그 스마트팜 이런 또 신수요 첨단 그런 그 산업 그 수요까지 기술 개발 수요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타도 먼저 그 이전을 계획했던 그 경북이라든지 이런 도에 비해서도 저희 면적이 그 17만 평이 그렇게 그 큰 면적은 아닙니다. 느리지 않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체도 우리 행안부의 투자 심사 결정이 이번 6일 날 났다고 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그 30% 이상 변경 사항이 생겨서 오늘 뭐 또 심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또 투자 심사 그 해안부 투자 심사 할 때 또 이런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원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현장에 봤지만은, 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다시 재차 말씀드리긴 그렇고, 초전이하고 지금 이쪽에 보니까 약 한, 평으로 이야기할게요. 7만 6천 평 정도 된다, 그죠? 기존에. 예. 만약에 이걸 이전하게 되면, 이 부지는 어디에, LH에 매각합니까? 매각은 LH에 하는 게 아니고 저 초전 신도심 개발이라 해가지고 일단은 그 개발 자체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개발. 예. 직접 개발하면 매각, 이제 그 땅 자체를 순수하게 매각하는 방식이 있고, 조성해서 매각하겠다. 그 다음에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조성 단가를, 현재 땅 가치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그 부지 자체에 들어오는 시설이나 어떤 부분이 들어올지를 최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부지 계획을 결정해서 매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대급은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는 저희들도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발하는 방식 등을 현재 모색을 하기는 현재 했는데, LH에서는 현재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현재 경기 자체가 워낙 불경이다 보니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현재 자체는 LH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에 메리트가 없다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초전 신도심 개발은 사실 농업기술원이 완전하게 이관된 다음에 개발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2028년 12월에 이관이 됩니다. 사실 이 초전 신도심 개발 부분은 2019년 1월부터 사실 개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경기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 사이에 또 저희들은 이 토지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가치를 높일지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델을 발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거기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한다. 그럼 주거지역으로 될 텐데, 예. 아시다시피 진주시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인구 감소가 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예, 오히려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만 지었을 경우에는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부지가 분양이 안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다양한 모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들어오는 방식에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립형 도시라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소멸위기에 다 놓여 있는데 인구가 네. 어디서 유입이 된단 말입니까? 그게 이제 그 안에 인구만 생산 능력이 없이 오히려 그 주거 목적으로만 줄 때는 오히려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빨아당기는 흡입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유인책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5년 후 같으면은 지금 예. 대략 지금 한 450만 원 평당 하죠. 평당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한 300만 원. 300만 원. 예, 예. 이 5년 후에 2028년 이후에는 땅값이 하락할지 올라갈지 지금 예. 예측 불허입니다. 왜냐하면 예. 인구 감소가 계속 이대로 이어지면 예. 글쎄 땅값이 그때 올라간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께서는 저희들도 현재 그 시점의 가치는 땅가같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 경기가 어떻게 변동되든지 간에 그 중간에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도시가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뭐 저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열대 작물이 저기 그 부지에 지금 들어옵니까? 저 지금 그 어딥니까? 이반성에 그게 예, 이전 좀 부지에. 농업기술원 쪽에 한번 예. 기술적인 부분은 예, 저희들 아열대 작물 현재 그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 망고 또 올리브 뭐 또 이런 작물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고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우리 경남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연구비를 매년 그 4억씩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 아열대 작물들이 뭐 전남, 경남 또 제주 이래 서로 이제 세계도가 경합하기도 하고 또 협동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열대 그 이전지에도 아열대 그 온실이 좀그 대폭 저희들이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 여기 돼 있는 예, 부분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성토를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1.8m 성토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망고 같은 거는 과일 그 뿌리가 어느 정도 저 아래 저 지면에 내려간다고 봅니까? 보통 뭐 지면 분포는 한 2m 이내로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아열대 작물들을 지금 전부 다 그 대부분 많은 그 농가들도 그렇고 저희 특히 연구시설은 다 그 시설 재배에서 양액 재배로 합니다. 수경 재배로. 그래서 용기 내에서 씹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깊이하고는 않습니다.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우리 조현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이전으로 인한 비용은 사실은 현농업 기술은 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맞습니다. 예. 그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그 자리는 완판입니다. 완판. 완판이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그 매각되는 토지 금액 대비 이전 비용 쳤을 때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흑차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팩트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막 이렇게 자담의 식으로 현장에서 이야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인근에 쉽게 말하면 이제 국토 1km 이내는 산지법에 의해서 제약을 안 받습니까? 그죠? 자,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1km 떨어진 곳에 토치장을 구한다. 이게 토석 채취 허가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산이 저 있으니까 토질이 좋으니까 그냥 나무 베내고 토석 채취하면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내나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호고에 의한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이 경사도 이게 유일하게 전국에서 제약을 받는 곳이 진주입니다. 진주. 어떻게 보면 진주가 그 경사도를 그렇게 제약을 해놓으면 이래가지고 진주가 계획적인 어떤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일하게 진주에서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경사도 하나만은 놓치지 않고 아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시연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그 좋다. 그럼 토석 채취 허가를 냅시다. 그죠? 1km 떨어진 곳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있죠. 예. 경비가 산지 전용 보증금, 그 다음에 설계비, 그 다음에 기치포조사,
이게 그에 따른 부대적인 뭐 한경 그것도 아마 몇만 평 넘으면 거기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 돈이나 타지에서 가지는 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많은 그 성토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의원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참 이게 약 87만 루베라는 그런 성토량을 가져온다. 이건 전담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전담팀이. 그리고 지금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상남도 산림연구원이죠. 예. 그 이제 확장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그 산에 있는 토석을 거기에다가 성토량으로 이렇게 보존한다. 그 치기 위해서는 또 행정행위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 이용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 이용 그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해야 돼. 그 지구 단위 계획 하는데 빨라야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확장 계획이 거기에다가 지구 단위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면 이게 사실은 뭐 개발법에 의한 그런 거 다 배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이게 이 성토에 따른 87만 루베 정도의 토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주에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있고 또 일부 지금 인허가 중에 있는 것도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위에 토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이야기를 하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토석이 87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안천 재해방 사업에 약 평균 거리 10km에 20만 루베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함양 군북 산업단지 약 20km 지점에 20만 루베, 그다음에 대곡 공공 하수종합 처리장 증설 사업 등 5개소에 12만 루베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되어 가지고 52만 루베 정도는 어느 정도 설계한 대로 20km 이내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족한 35만 루베 정도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원 확장 구역을 약 16만 루베 정도 해당되는데, 그 구역 16만 루베 정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19만 루베 정도는 인근 시군하고 진주시, 특히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토석 채취장을 개발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도록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설계를 하든 어찌하든 간에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토석 채취 부분은. 그게 인근 아까 수목은 그 부지 말고 인근에 토지장을 구해서 하더라도 환경 영향 평가 받는 데만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 이라니까. 그것도 모지가 있어요. 모지 분모계산 공고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행정행위 절차를 소유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말로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산을 갖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단기간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계획은 되는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목원 그거 지금 확장 계획에 용역비를 제가 계산이 된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하고 그 주변의 교통 체계 개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 이걸 의회에다 별도로 보로 좀 해주셔야 돼. 예, 예.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아마 그거는 지금 요 공유산 이하고는 취득 경영하고는 뭐 관계 없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장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의원입니다. 밀고 나갈 자신이 있어요? 이 사업.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202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 의회가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지금 새로 하는 거는 변경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지 보상 다 끝났습니까? 부지는 소유권이 도 전체 이관됐습니다. 도 소속으로. 그러니까 부지 보상은 다 끝났다. 예. 이렇게 532억 들여서. 부지 보상 부분은 총 532억 중에 영농 보상도 일부 있고 그렇지만 부지 보상은 다 끝났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면 2020년도에 의회의 그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그때 대충 받아먹기나 지금 이렇게 이제 과한 금액으로 다시 새로운 이제 심의를 받게 되는 거죠. 주임자 심사 받을 때 다 이 내용 있었죠. 의회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될 끼고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을 시켰어야 될 거고 그것도 안 했고 이것도 제대로 절차 이행도 안 했는데 지금 토지 보상 보상 다 끝났다 이 말이죠.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 예산 부분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토지 보상 230억에서 435억으로 늘어나는데 토지 보상에서 그렇고 용지 보상비는 265억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주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토지 보상 부분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에다가 예상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단가가 올라간 게 2015년부터 농업기술원 이전할 거라 그랬는데 행정 절차 진행이 너무 장기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심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땅값이 10년이나 걸치는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예상 비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도에는 감정평가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공시지가의 예상 비율하고 감정평가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땅값이 오른 부분 이 두 개가 지가하고 보상비 그러니까 2차 보상이죠. 예. 농산물이나 시설물 예. 이거 보상비는 얼마나 정액이 됐죠? 여기는 그런 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일단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을 빼내야 하는 그런 과장님. 상황입니다. 예. 돈이 265억입니다. 세부 내용도 없이 그렇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으러 왔어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작물 부분은 당초에는 15억 있는데 27억 이후에 영농 부분은 23억이었는데 25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만 많이 올랐네요. 예, 땅값이 대부분 많이 감정하는데 기대 심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대 심리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아니, 감정을 하는데 기대 심리에 의해서 토지 땅값이- 보상가가 정액이 될 수는 없잖아요. 땅값이 오르게 된 요인이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잘 안 팔았다. 감정이 결과적으로 기대 심리가 땅값을 올리게 되었고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그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기대 심리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이나 그 농업기술원이 이전될 거라는 게 소문이 다 났고 거기 계획이 들어섰고 하는 그 사이에 땅값이 그렇게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빨리 지금 진행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보면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땅값 보상액이 이렇게 265억이나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답변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였어요? 이렇게 오르도록.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른 사업도 이런가요? 계획 대비 이렇게 정액이 되나요? 다른 사업들도 다 이래요? 시간이 장기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시에는 땅값이 대부분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시간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변경 공유재산 심의도 다 받지 않았는데도 도로 토지는 다 넘어왔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그건 뭐 했어요 그래? 이때까지 저희들은 이 부분을 현재 또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부채가 1조 2천억이죠. 그죠? 예. 긴축 재정 씁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로봇랜드로 835억인가 물어줬죠? 아무 이유도 없이 물어줬죠? 예. 난 이 일도 그 일과 별로 무관하다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경남도에 사업 진행하는 그 방향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계획이 정확하지 못했고, 기관도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지만 질질 끌어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과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은 행정 절차라든지 이 부지가 적정한지 검토를 거의 10년이나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 현재는 적정하다고 믿고 있고 그 부지를 현재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다녀왔던 그 부지 그 표토청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그 토석을 일단 현재 농지의 표토층을 한 1m 정도를 끌어내고 흙을 채운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덮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여기 반영이 됐나요? 전부 다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지금 받고 있죠. 예. 심의하는 의원이 이해가 안 돼요. 자료가 미비한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설명도 없었고 3일 만에 이걸 해라고 지금 가지고 왔고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누가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도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일단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투자심사가 3월 6일 날 확정이 되고 3월 9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월 9일 의원님께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지금 오늘 3월 14일 잡힘을 해서 시간이 약간 촉박한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명드리고자 노력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가임 답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다, 그죠? 예.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그 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하잖아요. 의회가 예. 심의 의결을 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방명을 두드리고 저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집행기관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정부나 중앙이나 도 자체 내나 행정적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몽땅거리 다 해놔놓고 4일 전에 와서 의회 설명하는데 책임은 똑같이 의회하고 똑같이 져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발 사업할 때 대충 좀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일 있으면 이게 절차를 이렇게 이행하고 있고 이런 것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아야죠. 예. 모르고 바로 이거 종이 몇 장 이거 숫자 몇 개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예. 도민들한테 죄 짓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입니다. 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원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 채취를 대충 어느 정도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지금? 토석 채취는 말씀드리자면 토석 채취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네. 그 시스템에서 몇 킬로 이내 이렇게 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예. 혹시 염두하고 있는 곳은 있긴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이 왜 여쭤보느냐면 진주 그쪽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락을 채보니까 예. 수선해요. 토석 채취할 지금 그 부동산 이곳저곳 부동산 업자들이 어디다 지금 벌써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땅값이 그냥 뛰고 있다는 하잖아요 지금. 핵심 도시 그 주변에 어디 채취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예. 거기 지금 여기 오픈할 수도 없겠지만은 예. 이거 잘못하다가 그 주변에 이거 토석 채취 때문에 땅값 상승시키는 요인까지 발생하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원 이전할 때 맨 처음에 우리 2014년도 9월 달부터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한 걸로 지금 구성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정은 2022년 9월에서 11월 수용 부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지를 몇 개를 선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부지를 선정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4개 근역을 설정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함양, 밀양, 창녕, 진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부지가 최고 적합하다라고 나왔습니까? 예. 그때 당시 타당성 평가를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 자료를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예.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다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겠다라는 거를 신문에 광고만 안 냈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땅값만 계속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땅 투기하러 몰려드는 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사업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막바지에 또 확 치솟 올라버린 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자, 오늘 우리가 현지 답사를 2군데를 갔습니다. 진주 지편면 신당리 지금 오늘 아까 다녀왔는데 여기는 도심지입니다. 그렇죠? 도심지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맞습니까? 저 진주 지리 잘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쪽은 외곽지입니다. 여기 쉽게 말하면 촌동네라는 얘기죠. 자, 네, 금액을 한번 산정을 해봤어요. 이 계산기 한번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데 도심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편면에 작년에도 우리가 진주시에 매각을 했어요. 사는 거 아니면 우리가 매각이란 말이에요. 제곱평방미터당 88,500원. 평당 따지면은 26만 원 정도 됩니다. 도심지 근처에 있는 거를 우리가 도에서 진주시로 매각을 하는데 들은 비용이 26만 원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제곱평방미터당 12만 2천 원. 그 다음에 사토하고 토목공사까지 치면 40만 원이 넘어요. 40만 4천 원, 40만 5천 원이 육박합니다. 가격이. 왜 촌에 있는 땅이 시내 근교에 있는 땅보다 이게 거의 1.5배나 높은 가격에 이걸 왜 추진을 했습니까? 저는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 부지가 그 1순위로 선정이 돼서 이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산기 몇 번만 두드려 보면 이런 답이 바로 나오는데 외곽으로 빼서 거의 1.5배나 주고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일단 그때 당시에 4개 지역에 대해서 그 평가 항목을 가지고 그 평가를 했는데 외부 접근성이나 주변 입지 적합성, 내부 환경성, 사업 경제성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이거 그 네. 형식적인 답변은 제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 만약에 그 땅이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시내 근교의 땅을 26만 원에 진주시에 매각을 하면서 외곽에 있는 거를 4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한다. 이거 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진주 작년에 매각한 거하고 지금 또 매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땅은 한 최소한 6, 7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약간은 도심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이제 그 사용 용처에 따라서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두 군데를 가본 바로에 의하면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는 물이 차는 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편면에 있는 국가양묘장 같은 경우는 땅이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좋은 땅이에요. 금방 그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분도 어떤 타당성이 안 맞는 논리입니다. 논리상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 좋아요. 이거는 뭐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이게 첫 단추가 벌써 이렇게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형 프로젝트 이 사업을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몇백억을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의해서 승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중에 우리 그 장정국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로봇랜드나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 그 운동 이런 사단이 안 생긴다고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너무 길게 자꾸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 토지 부분에서는 일단 뭐 나중에 그거는 자세하게 저희가 생각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부분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비닐 온실 짓는데 7만 원에서 당초 7만 원 예산 잡았다가 이제 14만 원에서 48만 원까지라고 했어요. 이게 제곱평방미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평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 과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단위는 그 제곱미터당 그 가격입니다. 제곱평방미터당 가격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제곱평방미터당 48만 원이다. 이거는 제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160만 원이 나옵니다. 네?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평당 가격이 160만 원씩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유리 온실을 짓는데 제곱평방미터당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랬을 경우에 지금 농가 단위 대규모 그 농업 재배용으로 지을 때는 보통은 1000평, 적게는 1000평, 많게는 3000평 이런 단위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단가에 다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 시험용으로는 지금 농가에서는 사실은 비닐하우스 평당 짓는데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160만 원씩 들어야 되죠? 저희들은 이제 건축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최고 큰 면적이 한 200평 내지 300평 규모. 자, 그 형식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그 유리 온실을 지었을 때 평당 가격이 얼마 한다든가요? 유리 온실은 저희들이 우리 실험실 연구소 기술원 내에 연구 시설로 지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일반 농가 재배 농가는 그냥 단순히 그 시설만 지으면 되지만 저희들은 거기다 다 측정 센서라든지 또 양액 재배 시설이라든지 자동화 제어 장치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아니, 참 우리 도에 돈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철철 넘치는가 본데 건축 집을 주택을 고급 주택을 지어도 500만 원이면 집니다. 예? 비닐하우스 짓는데 무슨 3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저 유리 온실이 그렇습니다. 유리 온실을 짓는데 무슨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만 원 들어간다 치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짓는데 160만 원 들어가면 300만 원 해봐요. 차이 뭐 얼마나 나가지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건물을 지으면은 반영구적인 거를 져야죠. 비닐하우스 해갖고 한 5년, 7년이면 수명이 끝나는데 그때 가면은 그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그때 가서 다시 또 공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연구시설이라는 게 그 시설 자체에 대한 이런 시설이 가장 효율적인가, 저런 시설이 또 에너지 또 그 소모의 효율적인가, 뭐 이런 연구를 하게 될 때는 또 그 지었던 시설을 변경을 해서 또 다른 시설로 만들어서 또 시험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리온실은 고정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유연성이 좀 부족합니다. 자, 예.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한번 가보셨어요? 3층 높이로 높게 저는 거? 예, 예. 그게 평당 건축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폴리카보네이트 방탄유리 소재입니다. 유리보다도 이제 25배나 강도가 센 제품이에요. 그거 짓는데 평당 해봐야 300만 원이 안 돼요. 예? 근데 이거 제가 이리 답변 드리면 또 위원장님께서 또 좀 행식적인 답변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 그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그 농촌진흥청의 시설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그렇게 저희들이 그 전문 설계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냅니다. 그래서 다 품질 계산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300만 원을 드리고 160만 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비싸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했다고 계속 스스로가 보고를 해요.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뭔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리온실은 300만 원이고 평당 비닐하우스는 160만 원이 드니까는 조금 비용이 절반 정도 가격인 그 비닐하우스로 160만 원짜리 유리온실 내 지어드릴게요. 되겠습니까? 그 자꾸 허응땡 얘기 하지 마이소. 160만 원에 유리온실이 아니라 유리온실 호텔을 지어도 집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왜 이걸 자꾸 지적을 하냐면 사업 계획 자체가 너무 그냥 등성 이래 잡아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또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우리 감리비 한번 봅시다. 예, 8억짜리가 68억 된 게 이게 위원장님,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들어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서 16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하면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160만 원 한 거는 반밀폐형 온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그 창문을 다 개폐를 해서 안에 내부 온도 조절을 하는데 이 온실은 거의 지열 난방이나 지열 냉방, 지열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우스 내 겨울에는 난방을 하지만 여름에는 냉방을 하면서 연중 그 작물 재배를 하는 이런 온실인데 이 온실 형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닐하우스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잡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비닐하우스 하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좀 비닐하우스 하는 얘기하니까 비닐하우스 짓는데 무슨 160만 원씩 평당 들어가는 그 차고가 하시잖아요. 예, 차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와 보세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비나 건축 설계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거는 공사비 대비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공사비 대비 몇 프로. 아무리 사업 계획을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8억짜리가 어때? 60억이 됩니까, 이거? 예? 68억이 됩니까, 이게? 예?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이게 뭐 사업 계획을 믿어주든지 하지. 이거 공사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공사 금액 대비 법적 요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1,000억 공사를 하면 1,000억에 대한 그 요율에 뭐 0.7% 뭐 아니면은 뭐 감리비도 뭐 0. 몇 프로, 3%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계산기만 톡톡 뚫리면 이거 대박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차이 나서야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의결을 하겠어요, 이거를. 우선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 부분은 산정할 때 산정 기준이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 근거로 해가지고는 공공사업의 사업 발주에 대한 건축사의 의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대해서 따라서 했는데 이 감리 자체는 비상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감리비를 그때 당시는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리비 산정 근거는 건설기술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로 해가지고 유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요즘 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고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감리 방법을 전면 책임 감리로 이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대폭 올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비닐하우스 있는데 감리가 무슨 얼마나 큰 저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몇십 층짜리 건물 집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올라가도 뭐 2배가 가든지 한 1.5배가 가든지 8배, 9배씩 뛰는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 게 이게 답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보다는 그 본관동 공사라든지 건축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그 곤방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데 그 건축비 대비 그 감리비 산정이 몇 프로든가요? 원래는 몇 프로짜리였었는데 지금 몇 프로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방식 적용 방식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19년에 공공사업 발주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는 이렇게 기준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을 적용했고 이번에는 건설기술산업법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 유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산식을 적용해서 적용. 그러니까 그 산식이 적용이 몇 프로짜리를 적용하셨냐고. 앞에는 몇 프로짜리를 적용했고 지금 바뀐 거는 몇 프로짜리를 적용했길래 뭐 한 9배씩 떠버리냐고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2배를 뛰거나 1.5배가 뛰거나 뭐 이 정도면은 그 산수 자체가 책임 감리 하에 뭔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갖다 이해가 됩니다. 그 요율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몇 프로를 해갖고 그렇게 8배씩 뛰었는지를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자, 그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그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 의회에 통보 온 지 며칠 만에 우리 의원님들 허수아비 아닙니다. 사회에서 건축도 해보시고, 바깥에서 그런 거 다 해보신 분들이 경험치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대충 의야부야 해갖고 뭐 의회 승인 받으면 집행부에서 승인 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안 되면 뭐 면적 축소해버리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변경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거 의회에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니까 중앙투자심사도 전부 다 끝났고 지금 진행 안 하면 안 될 건데 의회에서 니들이 심의 안 해주면 어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절대 그런 사항은 없다는 걸 좀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보상에서부터 지금 사업 계획을 잡은 게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토지 보상에서부터 선정된 거에서부터 토지 보상에서부터 지금 건축 사업 계획 잡은 것부터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걸로 칩시다. 어차피 뭐 보상도 다 끝났다고 하니 그럼 앞으로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똑같은 실조 또 되풀이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그래 진행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가서 안 됩니다. 자, 왜? 지금 자재비 또 시간을 끌면 뭐 자재비 상승에 뭐 땅값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재비 상승할 거 최대 이빨이 다 올랐고 토지 오를 대로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지연한다고 해갖고 또 뭐 토지 보상비나 건축비나 뭐 이런 부분이 더 상승할 거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내용만 가지고 저는 그냥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깊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다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조혜신. 자, 우리가 행정행위 절차상 지금 현재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기본 계획이 됐으니까 일단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나는 이제 기술적인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감립이 하면 저 다 알아요. 요일까지 다 알아요. 1종, 2종, 3종, 복잡, 간단, 뭐 단순. 그러니까 요율이 이 금액 대비 쫙 나와요. 2천억 이상 같으면 1%, 0.9.8%. 그게 이제 1종, 2종, 3종이 다 달라요. 그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적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적산이. 그 말은 뭐냐면 일일 대가에 의한 그 일일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포준 분셈에 의한 일일 대가에 의한 공사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그 유료온실 이야기 하셨는데 유료온실도 보면 시방서가 있어요. 유리온실에 따른 시방서가 있어요. 그 시방서는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두께부터 시작하고 자동 개폐, 수직이냐, 수평이냐 다 나와요. 예백을 어떻게 하자, 예부를 어떻게 하자. 그게 시방서에 준해가지고 적산에 의한 공사 금액을 산정합니다. 지금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사실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검토를 받습니다. 그 이거를 여기에서 뭐 이거 평당 얼마다 이게 그냥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아니 그 토목직 없어요. 그 내 말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해의 수준도 그렇고 답변하는 수준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분야의 관련 그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답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솔직히 그건 또 시원하셔야 되고 참 이게 내가 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지없어. 이상입니다.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 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뭐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 다 받은 사항이라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회계 과장이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예. 진주시 지편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우리 현장에서 우리 말씀하신 중에 감정 평가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를 두 군데를 정한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한 군데는 진주시에서 추천을 할 거고, 한 군데서 우리 도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도에서 전부 이제 한국감정평가 협의회 저희들이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 두 개를 거기서 추천해 줍니다. 이왕이면은 한 두 개 정도를 좀 더 해서 감정 평가를 해보는 게 안 맞습니까? 감정 평가 금액이 비쌉니까? 한 700만 원 정도 한 업체에 3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어떻게 잠깐만요. 예, 우리 정의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정의 요청. 예. 예, 위원장님 더 심도 깊게 이거 의원들끼리 토론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해 신청합니다. 정의 요청이 의의 없습니까? 예. 한 10분,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권의 경우 행정 절차 이행 및 토지 보상의 상당 기간, 소요 지연됨으로써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어 사업비 증가 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총 3건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권을 제외하고 경상남도의 청사 증축권과 진주시 지편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권 2건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박진현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박진현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건 더 남았습니다. 예.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도의사 제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소관 실국장님이 기획조정실장님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신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고위공무원 후보 자격 과정 교육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교육을 가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심사 진행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외환번호 제229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에 맞게 개정하여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기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법령에 맞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으로 용어를 정비, 수립 주기를 5년마다 재검토 및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2년마다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조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재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시 위원회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 기존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조항을 이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보조금관리위원회 수정 공고안을 반영하였고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교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힘들게 이렇게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다 나가셨지만 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